헬스에서 키운 근육은 풍선 근육이고 뻥 근육이고 실전에서 키운 근육이 진짜 압축 근육이다. 머릿속으로는 뭐 히어로는 못 됩니까? 하늘은 못 날아요. 다 날 수 있지. 상상으로는 누구든지 뭐든지 다 해낼 수 있어. 요즘에 이렇게 어린애들이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걸 보면 내가 요즘에 태어났으면 다이어트 생각을 별로 안 했을 것 같아요. 자전거를 탑시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이제 마지막 유산소입니다. 3일 맞나? 오늘이 화요일, 수, 목, 금 4일 남았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근데 이제 바디 프로필 정도 찍으실 때는 그 정도 드셔도 돼요. 아침에 아몬드도 그냥 뭐 끼니당 한 5알에서 10알 정도 드시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적절한 탄수화물도 좀 들어있고 지방도 몸에 좋은 식물성 지방도 들어있고 단백질도 꽤 많이 들어있고 아몬드가 구성이 좋더라고 보니까. 아니 쪄요. 찌죠. 땅콩버터 엄청 쪄요. 살. 땅콩버터를 드시라는 거는 티스푼 정도로 그냥 한 스푼 정도 듬뿍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정말 약간 그 정도 드시라는 거야. 내가 먹었는지 냄새를 맡았는지 모를 정도로 식빵에 막 듬뿍 막 흐를 정도로 발라 드시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스키피라든지 그런 대중적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땅콩버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애들은 보통 이제 뭐 팜유도 많이 들어가 있고 맛을 위해서 설탕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100% 땅콩버터. 땅콩 말고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땅콩버터. 뭐 드셔도 되는데 이제 적당히 드셔야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하는 게 조심스러운 게 제가 여기서 드셔도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정말 소량이거든요. 지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드셔도 됩니다 그럼 막 밥숟가락으로 퍼드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뭘 먹어도 쪄요 그런 식으로 먹으면. 그러니까 말하기 좀 조심스러워. 그리고 이게 다이어트라는 게 여러분들 목표 체중까지 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표 체중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걸 유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실 때 본인이 그래도 버틸 만큼 괴롭고 나름 할만했던 방법들을 계속해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이어트라는 게 하루하루가 다이어트가 아니잖아. 쭉 뭉쳐가지고 뭐 한 달이든 3달이든 이렇게 기간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어떠한 방식으로 식단을 잡아 나갔는지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본인의 다이어트를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본인밖에 없어요. 저요? 지금 식단은 여러분들 진짜 쓰레기예요. 지금 제가 밴딩 중이기 때문에 하루에 닭가슴살 1.2kg에서 많이 먹으면 1.5kg 끝. 아무것도 없어요. 닭가슴살 1.2kg에서 1.5kg 끝. 탄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먹어야 돼요. 오늘 3일째 그렇게 했고 수요일 목요일 이틀간 더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 땀이 냄새가 안 나요. 맨날 땀 흘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땀 냄새가 안 나. 진짜로. 아니야 끈형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나중에 탄수 진짜 입 터져요. 앵간한 목표가 없으시면 입 터져. 조심하셔야 돼. 저도 지금 대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버티는 거지 안 그러면 못 버텨요. 진짜로. 이게 뭐 배가 고프다가 아니고 기운이 없다니까. 근데 이게 뭐 일반인들한테는 이거를 경험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정말 너무 힘드니까. 근데 누군가를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해볼 만해. 왜냐면은 어쨌든 회원님들에게 뭔가를 전달을 하려면 회원님들보다 더 극한 상황까지 한 번은 가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뭔가 회원님들을 달래고 뭔가 컨트롤 할 수가 있지. 와 이거 진짜 해볼만 합니다. 나름 새롭습니다. 악마라고? 뭐 어느 측면에 있어서는 악마가 될 수도 있죠. 아이고 이제 얼추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휴대폰의 배터리가 다 됐다는 게 아니고 제 배터리가 다 됐다니. 아휴 저는 여기까지 타겠습니다. 아니다 1분 30초 더 타서 딱 60분 채우자. 60분 채우고 멈출게요. 이거 뭐 약간 자존심 문제야 이거. 1분 30초 채우면 60분인데 58분 30초 타는 거랑 60분 타는 거랑 뭔가 느낌 다르잖아. 형님 못 먹는 게 많아져서 인생이 슬퍼지긴 합니다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주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영상을 한번 남겼는데 그게 일반식이 아니잖아. 특별한 음식이지. 치킨, 피자, 스테이크, 파스타 이런 거를 매일 먹으면 그것도 문제잖아. 그러니까 평상시에 먹는 식단이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은 특별한 날에 특별식으로 드시라는 거지. 특별한 음식을 맨날 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 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술을 아예 먹지 말라는 게 아니야. 술을 먹어야만 하는 날이 있지. 기분을 내기 위해서. 근데 이제 술을 맨날 먹으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
전 치킨 같은 거 먹을 때 살은 빼야 되니 칼로리 맞추려고 치킨 먹고 아무것도 안 먹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평상시에 식사를 잘 챙겨 드시고 치킨에서 오는 칼로리를 줄이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치킨을 많이 먹기 위해서 일반 식사를 줄이고 그런 식의 방법을 찾아버리시면은 치킨 먹는 횟수를 점점 늘린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럼 점점 이제 식단이 극단적으로 가잖아. 그게 한 번, 두 번일 땐 괜찮은데 그 빈도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사람이 버티기 힘들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치킨 먹는 횟수가 늘어나. 왜냐면 일반식은 내 입맛에 안 맞거든. 근데 저도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다이어트 한 지가 지금 한 14주, 16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저도 지금 배는 되게 고프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벌컥 하는 것보다 다이어트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저는 막 그거 막 배부른데 또 먹어야 되고 막 이게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그 느낌 자체가 너무 불쾌해요. 그 배부른 느낌이. 그 배부름을 넘어서 막 배부른데 또 먹어야 되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들어. 그냥 배고파도 좀 계속 덜 먹어야 되는 상황이 나은 것 같아. 지금 그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 그러면 아침 바나나, 점심 일반식, 오후 간식, 견과류 정도 먹는데 저녁에 운동은 가끔 배가 안 고픈 날이 있는데 안 먹자니 너무 어묵이 먹고 저녁 운동 후 뭐라도 먹어야 돼요. 배 안 고프시면 안 드셔도 돼요. 아침에 바나나 드시고 바나나 몇 개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점심에 일반식도 드시는 거고 점심에 견과류, 간식 뭐 그렇게 꼭 뭐 처음에 막 엄청 챙겨 드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보다는 그냥 처음엔 자연스럽게 흘러가시되 운동에 재미만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동에 재미를 붙이시게 되면 식단은 본인이 관심이 점점 생겨요. 따로 단백질도 챙겨 먹지는 않는데 괜찮을까요? 웨이트하면서 단백질 안 챙기면 운동을 하나만 하라고 들어서요 그러셨는데 일단은 운동을 지금 어느 정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일반식을 드신다는 것 자체가 아예 단백질을 안 드실 수는 없어요. 분명히 뭔가 드시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보통 운동을 그렇게 강하게 하시지 않으시면은 근육의 손상이라든지 손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회복이 엄청나게 필요한 상태는 아니시기 때문에 막 운동 선수분들처럼 막 단백질을 체중 곱하기 뭐 2까지 드시고 뭐 이러실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너무 과하면은 그게 이제 체지방으로 분다든지. 그리고 하나만 하라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말이에요. 했으면 한 거지 하나만 하고 어딨어. 어쨌든 경험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 바엔 아예 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거는 뭔가를 시작을 할 때 굉장히 본인한테 큰 스트레스를 줄 뿐더러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무언가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낼 수가 있겠어요. 다 어설픈 과정을 통해서 점점 이제 완벽에 가깝게 만들 수 있을 뿐인 거지. 뭐 운동뿐만이 아니고 무언가를 배우는데 처음부터 어떻게 전문가가 됩니까? 처음에는 내가 아는 것만큼 할 수 있는 것만큼 거기서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지금 내가 더 많은 걸 안다고 할지언정 그거를 지금 내가 다 해낼 수도 없어요. 사실 선수분들이 하는 식단을 본인이 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회사 생활 하시면서 하실 수 있어요? 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차라리 모르면 몰랐지 알고 나면 꼭 해내야 될 것 같단 말이야. 근데 못해. 지금 내 상황에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해. 그러면은 그거를 못 해내는 내 자신을 보고 굉장히 괴로워하신단 말이야. 남들은 뭔가 다들 해낼 것 같잖아. 그거는 내가 직접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운동뿐만이 아니고 무언가 본인이 노력을 하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잖아요. 대부분. 그러면은 직접 그 노력이라는 걸 해보신 분들은 안단 말이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매번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알게 돼요. 사실 그 현상을 유지하는 것만 해도 굉장한 노력이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이제 주변에서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자꾸 옆에서 비아냥거린다고 그 사람이 포기하게끔. 매번 성장하면 좋죠 사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그리고 저 사람이 해냈다 그래서 내가 꼭 해내리라는 법도 없고 저 사람이 해내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꼭 못 해내리라는 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속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는 뭔가 이렇게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에 막 기분이 왔다 갔다 하고 내 계획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나이가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사회생활을 그래도 10년 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크게 귀담아 듣진 않아요. 머릿속으로는 뭐 히어로는 못 됩니까? 하늘은 못 날아요. 다 날 수 있지. 상상으로는 누구든지 뭐든지 다 해낼 수 있어. 근데 현실적으로 해본 사람의 이야기가 정말 어떻게 보면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거지.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은 말을 너무 쉽고 가볍게 할 뿐더러 다 상상이고 추측이고 다른 사람한테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깊지를 못해요. 다 얕아요. 그런 분들은. 크게 뭐 그렇게 귀담아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운동과 노동의 구체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그랬는데 운동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운동은 뻥근육이고 노동은 찐근육이라고. 뭐 그거는 뭐 생각하시기 나름이고.
근데 솔직히 헬스장에서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그 운동 자체가 여러분들 근육을 써먹으려고 키우세요? 나 그게 제일 궁금해. 그 뭐 헬스에서 키운 근육은 통성 근육이고 뻥 근육이고 실전에서 키운 근육이 진짜 압축 근육이다, 실전 근육이다 이러시는데, 헬스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치고선 그 근육을 뭐 실질적으로 써먹으려고 키우시는 분들 계세요? 혹시? 그냥 보기 좋게 만들려고 운동하는 건데 정말 그냥 뭐 그냥 어떻게 보면은 관상용 근육이긴 해요. 아닌가? 저도 옛날에는 건강 그렸거든. 어릴 때는 웨이트보다는 제가 달리기, 러닝을 좀 많이 좋아했었고, 근데 어떤 운동이든지 간에 과해지면 이제 건강이랑은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건강을 생각해서 운동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식단을 정말 건강하게 내 몸에 과하지 않게 딱 맞춰 드시면서 하루에 30분에서 40분 나가서 걸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몸에 무리도 안 가고. 웨이트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지 않은 움직임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회전이야, 우리의 움직임을 보면. 그죠? 근데 양손을 동시에 밀어내는 동작이라든지 양발을 동시에 바닥을 미는 동작을 하는 경우가 평상시엔 그닥 없어요, 생각보다. 근데 그러한 동작들을 하면서 지금 뭐 계속해서 건강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무게를 그렇게 많이 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넌센스일 수도 있어. 무탄의 장점이요. 그러니까 무탄만으로는 사실 장점이 없죠. 그리고 누구나 무탄을 하신다 그래서 그 장점을 가져갈 수도 없고, 일단 다이어트가 굉장히 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여야 돼요. 밴딩과 로딩이라는 걸 이제 진행을 하시려면 어느 정도 다이어트가 좀 되어 있는 상태여야만 그 장점을 좀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어느 정도 다 하신 다음에 몸이 그래도 어느 정도 고갈이 되어 있는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무탄을 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가져가시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근육 안에 있는 글리코겐이라는 놈들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됩니다. 그럼 평상시에 이제 저장량이 100이라고 한다면 완전히 소진시킨 상태에서 다시 탄수화물을 드시기 시작하면 이 저장되는 양 자체가 좀 늘어나요, 많이. 근데 이제 로딩을 할 때 급격하게 또 원래 마시던 수분량도 좀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체내에 이제 불필요하게 피부 밑에 정체가 되었던 뭐 수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좀 끌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몸도 좀 드라이해 보이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제 무대 올라가시기 전에 수분 섭취를 좀 어느 정도 하시면서 이제 동작을 어느 정도 수행을 해주면 평상시에 부풀어 오르던 펌핑감보다 훨씬 더 극대화시켜서 펌핑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모든 게 다 합이 잘 이루어졌을 때, 잘못되면 이제 폭망하는 거고, 그리고 그 펌핑이 유지가 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선수분들이 무대가 뭐 한 10분 20분만 딜레이가 돼도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는 10분 정도 묻는 거 가지고 왜 뭐라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분은 그 타이밍에 맞춰서 펌핑이고 지금 다 올려놓은 거거든. 그리고 운동해보셔서 아시지만 펌핑이 제대로 올라왔을 때의 본인의 모습과 펌핑이 꺼졌을 때 본인의 몸 상태가 다르잖아, 거울로만 보셔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한순간에 다 모든 걸 맞춰놓은 상태에서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선수분들이 그게 조금만 뒤로 미뤄져도 이제 항의하는 선수분들이 생기죠. 제 친구들이요, 대부분 직장인이긴 해요. 근데 이제 다양하죠. 대기업 들어간 친구들도 있고, 중소기업 들어간 친구들도 있고, 금융권에 있는 친구들 있고, 뭐 자동차 회사에 들어간 친구들도 있고, 직종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다양하네요, 저는 제 주변에.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직장 다니는 친구들의 모임에 나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을 때랑 인플루언서 친구들을 만났을 때 대화를 나눠보면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스트레스의 종류가 달라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양쪽을 이렇게 보다 보면 느끼는 점이 뭐냐면, 항상 본인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장점은 잘 몰라요. 항상 남이 가지고 있는 걸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 다니신 분들을 자영업하시는 분들 부러워하고, 자영업자분들은 또 이제 회사 다니는 친구들 부러워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흘러가더라고. 와이프가 그러던데, 제가 원래는 20대 30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체지방률을 한 6-7% 유지하면서 살았었어요, 어거지로. 제가 그 몸매를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유지를 하면서 살았어서 키가 89에 체중이 한 86, 7kg 이 정도 유지하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대회 도전한다고 막 살을 찌웠잖아요. 근데 2년 동안 그렇게 살을 찌웠다 보니까 살이 정말 많이 쪘었나 봐요, 지방이. 요번에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렇게 얼굴형도 바뀌고 몸이 바뀌니까 와이프가 그러더라고, 옛날 얼굴 나온다고. 내가 살 진짜 많이 쪘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형님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그래도 운동하러 가거든요. 형님도 딴 생각 안 하고 바로 일상으로 향하시나요? 그러셨는데, 스트레스는 뭐 항상 있으니까.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인 거고, 운동은 운동인 거고. 토드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데 저 구간이 좀 부럽다. 그럼 언제는 스트레스가 좀 덜하든지 스트레스가 없는 날도 있다는 얘기 아니야? 개부러운데?
서른이면 이제 생각이 많아질 시기긴 하죠. 근데 토드님 이게 참 약간 미리 알면은 좀 섭섭한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스트레스 지수는 점점 올라가요. 지금이 제일 스트레스가 적을 때야. 31 돼봐라. 2, 3, 4, 5, 6. 그게 본인의 스트레스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계속 그 숫자가 올라가는 것만큼 이제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래전에 생채식 하셨다고 했는데 생현미 식단은 근육을 못 키워도 건강에 좋냐? 글쎄요, 건강이라는 단어 자체도 시작점이 다르잖아요. 다들 만약에 근육량도 많고 체지방률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대사질환도 없으면서 체력이 굉장히 좋았던 분이야. 근데 그런 분을 생채식을 시키면 건강의 기준이 여기 있잖아요. 지금 그분은 현재 건강, 그런 분들한테 생채식을 시키면 건강이 오히려 안 좋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근육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다 떨어질 거예요. 정상적인 시스템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분들한테 그 생채식을 시키면. 근데 만약에 너무 식사량이 과해서 지금 뭐 고지혈증에 당뇨에 혈압도 있으시고 막 대사 쪽에 지금 난리가 났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생채식을 딱 시키면 대사 쪽에 문제가 있던 거는 정말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겠죠. 저도 생채식을 거의 뭐 1년 넘게 해봤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음식을 익혀 먹지 않으면요 몸에서 흡수가 잘 안 돼요. 익혀 드셨을 때보다. 그러기 때문에 과하게 드셨던 분들한테 생채식으로 돌리게 되면 평상시에 흡수가 됐던 양보다 훨씬 더 적은 에너지가 흡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해서 문제가 생겼던 병들은 다 해결이 되죠. 정말 지금 몸에 극단적인 시스템 장애로 인해서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생채식을 하시는 게 뭐 아주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정상적인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괜히 뭐 다이어트를 위해서 그거를 선택을 하신다,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니에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비만이라는 그런 질병과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사실 가공식품을 언제부터 먹었는지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공식품이 진짜 급격하게 늘어난 그 시점이 2000년 넘어서일 거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가공식품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배달 음식은 정말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고, 짜장면이나 탕수육 이런 것들은. 그럼 그 전까지는 우리가 다 음식을 스스로 만들어서 우리가 먹었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만율을 비교를 해보면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잖아요. 특히나 어린애들을 보면 정말 너무 뚱뚱했었거든요, 저 어릴 때.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싫었던 이유가 뭐냐면 전교생 중에 뚱뚱한 애가 나랑 몇 명 없어. 그러니까 눈에 너무 띄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어린애들이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걸 보면 내가 요즘에 태어났으면 다이어트 생각을 별로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항상 음식을 그렇게 먹어왔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몸에 맞는 거야. 근데 이제 요즘에는 가공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성분은 빠지고 과한 성분은 더 과해지고, 음식을 에너지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너무 맛으로만 밸런스를 맞추다 보니까 에너지가 너무 과해져서 이제 살이 많이 찌시는데, 그러면 식사를 정상적으로만 돌리시면 되는데 특별한 행동을 해서 살이 찌다 보니까 자꾸 특별한 행동을 해서 살을 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잘 합이 맞아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 좋은데, 특이한 것과 특이한 걸 섞었을 때 개특이해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시면 안 되지.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특이한 행동을 해가지고 살이 쪘으면 정상적인 행동 패턴으로만 돌아오시면 돼요. 그럼 몸은 그거에 맞춰서 정상화가 됩니다. 근데 뭐 이해도 됩니다. 특이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편하게, 조금이라도 빠르게 결과물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또 간혹 그 방법이 본인 생활 패턴이라든지 본인 성격에 잘 맞아서 그게 올바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싹 다 망해버려야 되는데 가끔 성공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고서 이제 일반화의 오류가 생기는 거지. 야, 저렇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대부분이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인데, 뭐 결국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선택은 본인의 선택이신 거고, 아무쪼록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서 최대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잘 만들어내시길. 제가 근데 여기서 입이 마르고 닳도록 말씀을 드리지만, 다이어트는 살을 빼는 데까지가 완성이 아니에요. 빼고 그거를 10년이고 20년이고 우리가 유지를 해내야 완성인 거야. 줬다 뺏으면 더 가슴이 아파요. 멈춰버렸네. 나만 멈췄나? 화면이? 화면 멈췄죠 지금. 안 보여요? 껐다 다시 켤게요. 잠깐만. 유산소 도와주셨는데 감사 인사는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다시 방송 켰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저랑 이야기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순탄하게 다이어트를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은 운동을 완전히 쉬고요. 근육이라든지 그런 데가 조금 이제 타이트해져 가지고 뭐 동작이 잘 안 나오는 곳이라든지 그런 데만 살짝 이제 아주 살짝 마사지 정도? 그 정도만 해주고 지금 쌀밥을 대충 한 1.2kg에서 몸 상태 봐가면서 1.5kg 정도까지 그렇게 지금 식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일요일날 대회를 마치고 와이프라든지 아니면 같이 가시는 분들이 사진을 찍어 주시면은 제가 그때그때 뭐 스토리라든지 피드를 통해서 이제 올려드릴 거니까 뭐 혹시나 제 인스타를 알고 계신 분들은 인스타로 인사를 드리고 저는 일요일날 잘 마무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Summer nights, watch them go by as we fight off the cold. Holding you tight, you know just what I'm thinking. I don't want this moment